나에겐 조금 특별한 로망이 있다. 그리고 사랑스런 아내로 인해 로망은 현실이 되었다. 45살의 최유진,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나의 아내이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고운 외모 때문에 아직은 그런대로 쓸만한 여자다. 조금 작은 키에 중년의 나이답게 무르익은 아내이다. 지금도 아내와 길을 다닐 때면 남자들의 시선이 아내를 향하는 것에 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내가 실증난다. 평생을 집안일만 하며 아이만 키워온 아내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말이라면 그저 하늘같이 받드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이다. 무엇 하나도 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아이가 다치거나 큰일이 생겨도 나에게 먼저 전화하는 바보 같은 여자다. 물론 그것은 내 직업이 형사라는 것도 한몫했지만 말이다. 아내와 지낸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간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아내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눈 밑에 칼자국이 나 있는 험상궂은 얼굴로 거친 경상도 사투리를 날리는 후배 한 놈이 집으로 놀러왔다. 10여 년 전 내 손으로 잡아 구속시킨 고향 후배 한경태란 놈이다. 그놈의 직업은 조그만 건축 현장을 감독하는 일이다. 사실 도야지니 십장이니 아래 위는 나누어 놓았지만 노가다는 말 그대로 노가다고 거기서 노는 놈들은 아래 위 할 것 없이 성격이 거칠다. 거기다 폭력전과까지 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힘들겠지만 나에게는 귀여운 후배에 불과할 뿐이다. 어쩌다 보니 지금 형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내 젊은 시절은 그 후배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에 나와 만난 친구들보다는 그때 같이 고생했던 후배나 친구놈들을 더욱 챙기곤 했는데 특히 이놈만큼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것을 내 손으로 잡아 자수시키고 가능한 놈에게 유리하도록 조서를 꾸며 생각보다 훨씬 짧게 형을 받게 만들어 주었다. 이유는 없었다. 다만 심성이 착하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다. 나는 병적으로 나쁜 놈을 싫어한다. 놈은 교도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건축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패스해 모범수가 되었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파격적인 감형을 받아 출소한 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이놈이 집까지 오게 된 이유는 며칠 전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 단 한 번도 나에게 맞서지 않았던 아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말을 무시해버린 나에게 반기를 들고 생전 처음으로 맞서기 시작했고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나는 것이를 확장하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절충했다. 잠복 때문에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가 보니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었는데 아내의 표정이 자꾸 나를 피하는 것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아내를 불러앉히고 자꾸만 뭔가를 숨기려는 아내를 윽박질러 이유를 알아냈다. 인부 중 한 사람이 자꾸 자신을 훔쳐보더니 급기야 안방 문까지 노크도 없이 불쑥 열거나 화장실이라도 갈 때면 항상 그 주위에 어슬렁거린다는 것이었다. 화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그 자식을 잡아 넣어버리고 싶었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자 묘한 느낌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금 아내를 다그쳐 혹시나 말하지 못한 것이 더 있나? 추궁해봤고 자꾸만 뭔가를 숨기려는 아내에게 급기야 범인들에게 자백을 받을 때처럼 강압적으로 취조를 해버렸다. 아내가 말을 이어나갔다.
있었다. 그 놈은 아내가 앉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 아내의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훔쳐보았고, 이따금 새참이라도 차려주면 항상 도와준답시고 아내의 곁에 서서 아내를 은근히 건드렸다는 것이었다. 평생을 집안일만 하면서 살아온 아내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나에게 말이라도 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는 것이었다. 무식하고 거친 막노동꾼에게 아내가 당했을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치밀어야 할 분노는 온데간데없고 야릇한 기분만이 들었다. 그랬다. 나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매력을 느꼈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아내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갔다. 눈을 동그랗게 뜬 아내의 앞에서 마치 내가 그 막노동 인부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는 그 상상을 깨기 싫었다. 어느 하나도 예전의 아내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후 아내와 나는 멍하니 누워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금 그것을 갈구하는 내 마음은 너무도 절실했고, 그것은 아내도 다를 것이 없는 듯 했다. 아내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고, 그래서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보기로 했다. 형님, 웃잔 일로 집에까지 오락하고? 싫으면 가도 돼. 내 퉁명스런 대답에 아내가 입을 가리고 웃자 경태도 어색한 모습으로 씩 웃는다. 칼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놈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오줌을 지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반갑십니다, 형수님. 한경태라고 합니다. 절 받으이소. 다짜고짜 아내에게 절을 하는 경태. 아내는 몹시 당황해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라며 경태를 따라 맞절을 했다. 앉아라. 예, 형님. 새끼. 누가 보면 내가 두목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그놈의 형님은. 히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형님은 제 형님입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형님. 새끼하고는 미리 아내에게 손님이 온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경태는 지금까지 아내가 보아온 손님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의리 있고 착하긴 하지만 무식하고 감정 조절 못하는 그런 놈이다. 내가 원한 것은 그런 것이었다. 마치 막노동인부 같은 사람 말이다. 내 생각대로 아내는 몹시 당황하고 놀란 모습이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다나한 치마와 살짝 붙는 브이넥 스타일의 상의를 입은 아내. 보통 손님 앞에서라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옷차림이었지만 상대가 경태이고 보니 왜 그런지 아내의 모습은 외설스러워 보였다. 얼마 전 인부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진다. 아내가 차려온 안주로 몇 잔의 술이 오고 간 뒤 아내와 나 그리고 경태는 조금씩 취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더 필요한 것을 가져오느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내. 몰래 경태의 눈치를 보니 아내가 허리를 숙이고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아내에게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결코 경태에게 화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아내도 어느 정도 내 의중을 간파한 걸까? 아니면 술에 취해 실수한 걸까? 아내의 몸가짐이 조금씩 흐트러지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경태에게 보이고 만다. 경태는 놀란 나머지 연거푸 소주를 들이킨다. 정숙한 아내가 경태 같은 놈에게 드러내는 모습은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당장이라도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내게 이용당하고 있는 경태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다.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내가 화장실을 가는 척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내는 시원하게 차가워진 맥주를 쟁반에 담아 가져오고 있었다. 자리에 앉으며 경태를 향해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정숙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상대적일 것이다. 아내의 모습은 그대로이다. 다만 그 앞에 경태가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정숙하고 단아한 아내는 경태 옆에만 가면 너무도 외설적이고 자극적으로 보인다. 다시 내가 자리로 돌아온 뒤로 1시간여 우리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술도 마시며 놀았다. 그 사이 아내는 몇 번 더 경태에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다. 존경하는 선배의 정숙한 아내, 그 여자를 남편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훤히 볼 수 있었던 것은 경태에게 있어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경태가 돌아가고 아내와 난 다시 시간을 보내었다. 그리고 문득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일부러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내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다. 오늘만 해도 경태에게 그런 것은 그건 내가 시킨 것이 절대 아니다. 그냥 우연이었을까?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어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는 이유로 다시 그때의 인부들을 불러들였다. 무슨 꿍꿍이일까? 그날 저녁 다시 아내가 나에게 울먹이는 얼굴로 말했다. 여보, 그 사람 또 나한테 뭘? 옷이 없어졌어. 설마. 나중에 다시 가져다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뒷골이 뻐근할 정도의 엄청난 기분이 몸을 감싸온다. 마치 날선 칼을 들고 있는 범인과 1대1로 마주한 느낌처럼. 이 새끼를 그냥. 여보, 치밀어 오르는 분노만큼이나 야릇함도 끌어오른다. 난 아내에게 물었다. 어때 지금 기분이? 무섭고 더러워. 왜 저럴까? 저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 막노동이나 하고 매일 술 마시고 끔찍해. 평소 같으면 사람에 대해서 편견 같은 것 가지지 말고 대하라고 호통을 쳤을 것이다. 솔직히 이 사회에는 분명 무식하고 거칠고 난폭한 사람도 있고 야비하고 치졸하고 잔인한 사람도 있다.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낙오자들에게 내 정숙한 아내를 선물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아내도 그런 내 마음을 읽고 무언의 합의를 한 듯 했다. 며칠 후 시내 지하도에서 박스를 깔고 앉은 몇몇의 노숙자들이 보였다. 나는 아내와 그곳을 지나다 문득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보, 저 친구들 1,000원짜리라도 좀 주고 오지. 아내는 잠깐 놀라는 눈치였지만 금방 환하게 웃으며 달았어요. 하고 한 늙은 노숙자 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힘내세요. 라며 말까지 걸며 돈을 건넨다. 순간 눈알이 동그래지는 노숙자. 마치 얼굴에 화색이 도는 듯 붉게 변하고 입에서는 침까지 질질 흘렀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 옆에 젊은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거기서도 아내는 노숙자를 놀래게 만들었다. 그렇게 4명의 노숙자에게 갔었던 아내, 급기야 마지막 한 명은 갑자기 아내에게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지만 아내가 재빨리 뒤로 물러서 위기는 모면했다. 내 팔에 매달린 아내를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노숙자들. 나는 지금 이 순간 아내를 그들에게 떠밀어 보내주고 싶었다. 더러워. 정말 아내의 말이 다시 나를 묘하게 한다. 나도 모르게 아내의 팔을 이끌고 지하도를 나와 가까운 곳의 모텔로 들어갔다.
아무에게나 더럽다고 하지 마. 난 아내에게 말했다. 알았어요. 난 당신이 정숙하면 할수록 더럽히고 싶어져. 그랬군요. 난 단순히 그런 상황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항상 당신과 일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나쁜 여자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만 나쁜 여자가 되어줄래? 어떡해요?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해주면 돼. 노력해볼게요. 그런 후, 여보. 아까 그 노숙자들한테 다시 가자. 왜요? 당신 아까 그 사람들에게 사과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아내는 마지못해 나를 따라 나섰다. 내가 아내의 손에 쥐어준 것은 1,000원짜리 넉 장. 아내는 다시 그 노숙자에게로 다가가 아까처럼 돈을 내밀었다. 아까와 역순으로 진행된 선물 주기는 바로 뒤에 서 있는 나로 인해서 별 탈 없이 진행되었다. 아내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살며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고 돈을 내밀었고, 노숙자는 마치 졸도라도 할 것처럼 놀란 눈으로 아내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마지막 4번째 나이든 노숙자였다. 아내가 돈을 내밀자 그 노인은 미처 내가 나설 틈도 없이 이어지는 아내의 비명소리. 노숙자도 고함을 친다. 이런 때려 죽이련 놈들.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어디 우릴 가지고 장난을 쳐? 노인은 아내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나만 쳐다보았고, 나는 몸을 날려 그 노숙자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퍽. 나동그라지는 노숙자. 그것을 본 한 노숙자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뒤에서 내 몸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그놈을 엎어치기로 던져버렸지만 또다시 한 놈이 달려들어 다리에 매달렸다. 여보, 아내의 비명소리. 안 나와. 이 새끼야. 나 형사야.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그 놈은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게 엎어치기를 당한 놈이 다시 내 몸에 매달리며 말했다. 저 새끼 귀머거리야. 소리 질러봐야. 네 목만 아파. 개새끼야. 다리에 매달린 놈의 머리카락을 쥐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순간 아내가 다시 비명을 지른다. 이 개새끼들, 안 놔. 늙은 노숙자까지 3명. 그들은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놈들 틈으로 이따금 보이는 아내. 다시 새 놈과 싸움이 시작되고 한 놈을 맺히면 또 한 놈이 그리고 또 한 놈이 달려들었다. 사실 이 정도의 싸움이라면 절대로 지지 않을 싸움이다. 적당히 싸움을 연출하며 그 놈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 놈은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로 다가와 무언가 묵직한 것으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퍽치기 드리스는 쇠뭉치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난 다시 눈을 감고 기다렸다. 늙은이와 일당들이 지하도를 급히 빠져나가고 그때서야 울며 나에게로 다가오는 아내. 괜찮아. 여보. 응, 근데 당신은?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 나 때문이지. 여보. 아내와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후 어쨌든 아내와의 사이는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밖에서야 어떻든 집에서 만큼은 정숙하고 아름다운 아내였다.